자, 이번 주제는 초등학생들의 사고력 수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제예요. 보통 이제 창의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초등 경시 수학이 있었는데 초등 경시 수학이 주로 일본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수학을 하다 보니까 뭐 수학 난문기문이라든지 좀 이게 창의사고력적인 수학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일본은 중학교도 입학시험인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수학을 했어야 됐나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5년 전, 20년 전 그 외고 입시에 수학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수학이 이제 외고에 심화 수학이 들어갔었는데 심화 수학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내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심화 수학은 못 내니까 뭔가 수학 문제는 내고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창의사고력 수학 그런 것들을 외고 입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창의사고력 수학을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외국 책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키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때 주로 하는 게 초등 사고력 수학 브랜드들이 있죠. 학원의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교재의 형태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사고력 수학을 고등학교나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나는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을 교과 수학이라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따른 수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경시 수학이라 그래서 좀 경시까지 하는 올림피아드나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은 창의사고력 수학을 안 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수학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만 잘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제 자녀들도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제 자녀들은 다 시켜요. 창의사고력 수학을 시키는데 어떤 학원에 보내진 않고 그 교재들을 사가지고 그러면 굳이 필요는 없는데 왜 시키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창의사고력 수학을 안 해도 교과 수학을 해도 수학은 잘할 수가 있지만 창의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이유는 창의사고력 수학 교재들이 굉장히 이제 나름 연구루라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선행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 좀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책들을 보니까 창의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경시수학들, 올림피아드 수학들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우리 문자식이나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런 것들 함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녀들도 창의사고력 수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초등 경시 수학도 이렇게 같이 한번 시켜봤는데 초등 경시 수학은 이제 접근법이나 그런 게 괜찮긴 한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수학에 굉장히 올인하지 않으면 뭐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3프로 올림피아드라든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거기서 접근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은 너무 좋긴 좋은데 시간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하고 재수생들까지 이렇게 수학을 쭉 지도를 해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재수를 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 문제결력인데 문제결력은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깊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능력들을 만들어갈 때 창의사고력 수학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얘네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장기간 수학을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창의사고력 수학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 정도 수학을 하면 하루는 창의사고력 수학을 시키고 나머지는 교과를 시키고 경시 수학도 좀 시켜봤는데 그거는 정말 이제 애들이 주 5일 정도는 수학에 몰입을 해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것까지 시키면서 이제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고등학교 수학이나 다른 수학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수학 노동을 하기가 싫어서 그거는 좀 안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만약에 이제 얘가 학원을 다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굳이 이제 창의사고력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애도 좋아하고 시간적으로 이 정도는 투자할 만큼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시켜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시키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창의사고력 수학 정도를 시켜서 좀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갖고 다양한 시각에서 수학에 접근하는 방법도 갖고 그리고 수학은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느낌도 갖게 하고 그렇게 시키고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창의사고력 수학만 시켜요. 교과 수학은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는 창의사고력 시키면서 교과도 이렇게 시키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구조로 갔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할게요.